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락강 세미나 11 오늘 340페이지 4번 나가겠습니다. 질의응답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아서 오늘 4번만 하겠습니다. 데카르트에게 확실성이란 흔히 생각하듯이 일단 넘어서면 손에 넣었다고 여길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번 각자에 의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종의 고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단호함을 유지하기가 특히나 어려운 어떤 지향점이지요. 확실성,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분리된 무언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많이 나오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그 확실성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반복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실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확실한 것이죠. 각자에게. 각자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각자에 의해서 자신의 확실성을 반복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건 일종의 고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리된 무언가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리된 무언가를 설립하는 것이다. 락강의 어떤 개념이 생각납니까? 소외와 분리에서 분리가 생각나는 것이죠. 나만의 확실성. 근데 나만의 확실성이라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각자마다 자신만의 확실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확실성의 어떤 보편성을 보장해 주는 게 뭘까요? 이게 신입니다. 신. 나도 신에 의해서 확실성을 보증받고 저 사람도 신에 의해서 확실성을 보증받고 이렇게 각자는 자신의 확실성을 신으로부터 보증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체 확실성의 그 어떤 보편성, 객관성이 이제 보장되는 것이죠. 데카르트가 창안한 확실성 개념은 오로지 나는 생각한다라는 사유행위 속에서만 지탱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사유행위에는 지식의 파괴와 회의주의라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 두 가지 사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지점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없으면 확실성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회의를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상징계, 즉 지식이 파기될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나의 기존의 지식이 파기될 수 있다는 걸 각오하지 않으면 확실성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게 상징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주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징계, 그 상징계가 파기되는, 해체되는 그러한 것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그 주체는 확실성으로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념체계, 가치체계, 이론체계, 이념체계를 파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용기. 그게 상징적 죽음이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데카르트가 이러한 확실성 개념을 창안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지식이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데카르트는 그 자신이 확실성이라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나는 생각한다를 단순히 소실의 지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스스로 근본적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그 모든 지식들이 휩쓸려 다니던 장과 관련해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식의 장을 신이라고 하는 더없이 방대한 주체,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수준에 위치시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카르트는 신의 현존을 다시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독특한 것이었죠.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고 그 어떤 지식도 없고
그런 거죠. 이 세상 자체가 그 구멍 뚫린 상징계이기 때문에 나의 지식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징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를 상정하지 않고는 나의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죠. 그게 신이라는 존재죠. 이게 아주 데카르트의 아주 기기묘묘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라깡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입니다. 자신이 기만적인 신과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어떤 신의 중개를 거쳐야만 했지요. 게다가 그의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는 완전한 존재라기보다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결국 그 전까지 늘 그래왔듯이 데카르트도 신이라는 이름의 실존적 존재, 내부 어딘가에 실제 과학이 존재한다는 사실로서, 말하자면 신은 알고 있다고 가정된다는 사실로서 과학적 연구 전체를 보증해야 한다는 요청에 굴복한 것일까요? 네, 굴복한 것이다. 신이란 존재가 가정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들의 그 확실성을 누가 보증하느냐 이거죠. 근데 그 신이라는 것은 그 완전한 존재라기보다는 무한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완전한 존재라면 결론이 완전하게 날 수 있겠죠. 나의 확실성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상정한 주체는 완전한 존재라기보다는 무한한 존재, 그러니까 나의 확실성을 무한히 갱신시킬 수 있는 존재. 내가 가진 지식의 확실성, 내가 가진 행위가, 내가 하는 행위의 확실함이, 올바름이 확실하다는 것을 무한정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신을 가정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또. 그러나 신의 완전성보다는 신의 무한성을 강조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그 지식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데는 훨씬 더 유효하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완전한 신보다는 무한한 신을 가정한 것이죠. 제 이야기가 우리의 경험의 장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석상에서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는 바로 분석가입니다. 제가 이 점을 여기서 환기시키는 것은 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관심을 우리의 경험 수준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분석가는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죠. 다음 시간에는 전이의 기능과 관련해 어떻게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기능을 도입하는데 굳이 완전하고 무한한 존재라는 관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주체에는 완전하고 무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은 결여된 주체거든요. 그 결여는 근원적 상실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는 완전하고 무한한 주체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런 주체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은 주체는 텅 빈 주체예요. 텅 빈, 결여된, 구멍 뚫린, 균열된, 분열된 주체예요. 근데 누가 여기서 완전하고 무한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완전하고 무한한 어떤 확실성을 보증할 수 있겠어요? 주체가 탄생하는 것은 타자의 완전함과 무한성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타자의 결여 속에 주체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타자의 결여 속에서 주체의 결여가 생기고 타자의 욕망 속에서 주체의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자, 이제 데카르트와 그의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에게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는 어떻게 이 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그의 의지주의에 입각해 신의 의지에 지상권을 부여함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분명 정신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던 신출
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영원한 것은 신이 그것이 영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에게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죠. 신에게 절대적인 의지를 부여하는 것.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죠. 신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신이 그건 A야 그러면 A인 것이고, B야 그러면 B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절대적이고 이 무한한 신이, 그 확실성을 가진 신이 가정되지 않고는 이 데카르트의 지식의 확실성이라는 건 보증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리, 특히 영원한 진리의 한 부분을 통째로 신에게 책임지우는 그 해결책이 얼마나 세련된 것인지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데카르트는 2 더하기 2가 4가 되는 이유는 그저 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려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예. 신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의 절대 주권성이에요. 절대 주권성. 그런데 그것이 신의 소관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은 신의 현존이 없이는 자명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합시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절차, 방법, 명확한 관념과 혼잡한 관념,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방법상 이 두 가지 항목들이 어떤 순서를 따라야 하는지를 정해놓습니다. 결국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4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제가 소의 배를 설명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실리임을 여러분에게 지적해둬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수의 질서 속에서 거의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항이 하나 더 도입될 때마다 다른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항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4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수가 아니라 서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암산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암산이 따라와야 하죠. 만일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산을 놓치고 말 겁니다. 다 계산한 다음 그것이 3이 되는지 4가 되는지 2가 되는지를 아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신의 소관인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순서를 따라서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나온 답이 3인지 4인지 1인지는 신의 소관이다 이거예요. 그 지식의 확실성에 대한 절대권을 신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 의지. 데카르트가 방법서서를 제시한 것과 같은 시기에 기하학과 굴절광학을 소개하고 있기에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겠지만, 당시에 그가 도입한 것, 그것은 바로 소문자입니다. 그는 대문자를 대수학 소문자 ABC 등으로 교체합니다. 대문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했다는 히브리어 알파벳이죠. 아시다시피 히브리어 알파벳은 뒷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알파벳에 어떤 숫자가 상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대문자 알파벳은 바로 숫자와 상응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호. 숫자가 대응하는 거예요. 알파벳은. 이러한 대문자와 데카르트의 소문자의 차이, 그것은 바로 데카르트의 소문자는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서로 교환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소문자는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기표의 자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표가 교환 가능하다. 오직 치환의 질서만이 그러한 과정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표가 치환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데카르트가 이 신의 대문자를 그 소문자로 바꿔놓고 소문자가 숫자와 1대1로 대응되지 않게 만들어 놨다는 것. 즉 숫자가 소문자가 서로 교환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 이 치환의 질서를 수립해 놨다는 것이 이게 바로 락강의 무의식의 질서, 무의식의
기표의 질서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이죠.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은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내용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표가 바뀜에 따라서, 기표가 치환됨에 따라서 무의식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데카르트의 알파벳은 소문자다. 소문자, 그것은 숫자와 1:1 매칭되지 않는다. 그것은 치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 대문자는 1:1로 매칭되는 것이다. 그것은 기호의 세계다. 그러니까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신이 발화하는 대문자에 따라서 거기에 매칭되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바다 생물도 나오고 거기 매칭되는 대문자에 매칭되는 이 대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신의 기호가 그게 만약에 다의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기호가 나왔을 때 그게 고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꽃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면 이거는 혼동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신의 대문자는 하나의 사물에 대응하기 때문에 창조가 가능한 것이죠. 숫자 안에 이미 타자의 현존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증하기 위해서라면 수의 연속은 다소간 잠재적으로 0을 도입한 이후에만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죠. 이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 인간 주체도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은 무보다 못한 것으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숫자가 진행하는 것은 0을 도입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0이 기준점인 것이죠. 이게 주체의 현존이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텅빔이에요. 텅빔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텅빔의 자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대박 터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텅빔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입는 모든 것들은 내 인생에 채우는 모든 것들은 그건 다 상상계예요. 전부. 모조리 상상계입니다. 그럼 환상이에요. 환상의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주체의 무의식의 만족, 주체의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환상의 만족일 뿐이에요. 나의 텅빔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든 채움은 그거는 다 상상계예요. 나의 텅빔의 자리에 내려가서 0의 자리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쌓아가는 것이 내 주체의 집이 되는 것이죠. 내 주체의 건축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건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었다. 누가 나에게 선심 썼다.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누가 준 거를 가지고 내가 그걸 자본 삼아서 뭘 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뭘 이루든지 주체의 이 제로의 상태. 여기 분명히 0, 그것은 주체의 현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주체의 현존에 두 발을 딛고 시작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상상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상징계 속에서 내가 이루어내는 모든 것들이 다 상상계란 말이냐? 락강이 얘기하는 거예요. 락강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락강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의 현존은 0이다 그거예요. 0에서부터 수의 연속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0의 자리에서부터 수를 세지 않는 사람, 0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의 수를 진행해 나가지 않는 사람은 락강적 의미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체의 현존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체의 현존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주체는 이 수준에서 합산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주체는 바로 0의 자리에서부터 합산하는 자가 주체. 그러니까 0의 자리를 경험하는 사람, 진정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합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진정한 인생의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0을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장의 중립성은 욕망 그 자체의 현존을 감추고 있지요. 저는 그러한 욕망을 회귀의 효과를 통해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에서 근원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도 영을 체험해야 하고 그 주체가 체험하는 영은 바로 타자의 영을 보면서 타자의 영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주체도 영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타자의 욕망을 보면서 주체도 욕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에서 뗄 수 없는 존재예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타자나 주체나 다 영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 영이라는 장의 중립성은 욕망 그 자체의 현존을 감추고 있다. 욕망 그 자체의 현존은 바로 영의 위치에 있다 이거죠. 영이라는 자리, 영이라는 주체의 현존 속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한 욕망을 회귀의 효과를 통해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 회귀가 어떤 회귀입니까? 타자의 결여를 보면서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라는 케보이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케보이라는 질문이 주체 자신에게 돌아올 때, 회귀할 때 어떻게 돌아오죠? 그럼 나는 무엇을 욕망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떤 욕망을 욕망해야 되지?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타자와 주체의 변증법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과학이 출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제정신이라면 누구도 감히 신이 과학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혹은 신이 현대수학을 알기 위해 굳이 그 분야의 논문을 훑어봐야 하는지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고대 과학과 구별되는 우리 현대과학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논의를 꽤 진척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올해 제 강의의 최종 목표를 여러분에게 밝히면서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올해 제 강의의 최종 목표, 그것은 바로 과학 내에서의 정신분석의 위치에 관해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을 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현대과학 속에 위치시킬 수 있을까요? 위치시킬 수 있을까요? 락강은 위치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무의식의 과학이라는 것이죠. 락강은 자기의 그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과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질의응답까지 나가려고 예상은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20분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